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동 금융센터 이유경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유경입니다. 소속이 바뀌셨죠? 네, 원래 삼성동 금융센터였는데 저희가 역삼 쪽으로 이전을 해서 센터명이 더 센터필드 W 뭐 이렇게 센터로 길어요.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명이 뭐라고요? 네, 더 센터필드 W W. 네, 바뀌었습니다. 그럼 네, 지점을 바꾸시고 첫 출연이시니까 네. 더 센터필드 W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뭐 일단 고액 자산가에게 맞춤 포트폴리오를 좀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점과 제 본사에 있는 하나 더 넥스트에서 자산 관리 솔루션을 함께 하고 있는 특별한 특화 점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산 관리뿐만 아니고 솔루션까지 주는. 가면 이유경 과장 같은 분이 여럿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로 네,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한 지금 뭐 다른 여러 곳에서 가장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성이 있는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자산 관리 모든 면에서 좀 우수한 인재들을 좀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심차게 저희 그룹에서 준비했으니까 이제 모든 뜨거운 감자와 이목이 집중되는 점포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죠? 네, 저희 조선 팰리스 호텔 건물이고요. 호텔이요? 부럽다. 호텔이 소속돼 있는 그 네. 센터필드 건물의 네. 이스트동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실 때 미리 저희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예약을 해주시거나 네이버 예약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예약 가능한 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니까요. 네이버로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어땠나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네,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게 좀 간밤에 또 장이 좋았고 또 많이 빠진 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안 그래도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고 그리고 큰 손들의 매도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AI뿐만 아니라 AI랑 상관없는 섹터들까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실적이 또 역대 최고치로 잘 나오면서 시장 반등해주고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니까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 즉 팔기도 많이 파는데 마진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자금의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짓눌렀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급의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러니까 월가의 그루라고 얘기하는 억망장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고 매도 물결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덩달아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흔들림이 있었고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간밤에 있었던, 물론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을 봐야겠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한 5% 이상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뭐 틀렸나? 역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나?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하거든요. 이유경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버블 논란이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유가 큰 손들의 매도가 좀 있었죠. 근데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료를 보시면 뭐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클 버리도 손정희 회장도 조금 매도가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피터 틸 같은 경우도 좀 단기로 매매를 하는 이벤트 리스크를 회피하는 매매였다고 보고 있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숏을 좀 많이 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그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AI 쪽으로 재투자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장기화로 재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매도에 관한 것들이 AI 버블론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하지만 저희가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익이 더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흐름이 여전하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AI 관련 투자 전망은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네.
저는 일단 AI 버블에 대한 부분 계속 뭐 여러 말이 많지만 일단 버블이 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버블이 있었을 때마다 네. 조정을 받죠. 그리고 지금도 오늘 다행히도 실적이 좋았지만 분명히 조정을 받으면서 갈 거는 같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AI랑 캐pex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 AI와 그 전력 관련한 그 모든 밸류 체인까지 해서 계속 캐pex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뭐 최근엔 또 투자가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적당한 투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망 개선만 된다면 괜찮을 것 AI. 같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바쁘다 투자 하나에서 이유경 과장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점포도 하나그룹에서 가장 하이네월스, 즉 소위 부자들이 있는 점포로 갔단 말이죠. 근데 제 주변에서 돈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더 이상 한국 주식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포트를 많이 비웠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컨센서스를 보면. 최근에 말씀이세요? 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입절을 많이 한 것이죠.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부자들의 규모를 놓고 보면 이쯤 되면 몇 년치를 다 소위 속된 말로 땡긴 거죠. 그런데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놓고 보면 여전히 장기 추세 속에서의 아직은 뭐 글쎄 한 10단계로 나누면 한 3, 4단계 왔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증권 회사에서의 아니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예요. 궁금합니다. 객장에서 이런 초고액 자산가들은 다시 그들이 이렇게 높아진 레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4,000p 시대인데 다시 한국 주식을 사는 움직임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언론상에서 막 계속 갈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글쎄요 제 손님들은 아직은 지갑을 열지 않던데요. 어느 쪽이세요? 조금 뭐 개인별로 다양하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문의를 주셨던 손님들은 오히려 이제 4천을 찍기 전에는 불안하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조정받고 하니까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최근에?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식형 상품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10월 초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지수가 많이 오른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다가 4,000포인트를 찍었는데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3,800, 900대로 이제 내려오니까 지금이 적당하다 하고 또 시작을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제가 10월 초쯤에 말씀드렸을 때는 3,500포인트쯤이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네요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불안한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또 유튜브나 이제 매체에서 불안한 얘기를 더 많이 했었잖아요. 낙관론보다는 뭐 버블과 그리고 셧다운이 되면서 고용수표도 또 고용보고서도 발표도 지연이 됐고 모든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고평가돼 있고 한국 시장을 좀 들여다보자 하고 미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 쪽으로 자금을 많이 옮겨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좋다라고 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대형주 쪽 그리고 뭐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고 연초에 하이닉스로 좀 수익을 꽤 많이 냈던 손님은 그분은 이제 좀 실현을 어느 정도 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네. 물론 가격대가 조금 좋을 때 살짝 물론 현금 여유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더 담아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도주가 좀 빠졌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계속 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조정의 시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게 나타나진 않는 것 네. 같은데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편다성 아나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완전히 휴먼 지표잖아요. 어때요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한 이틀 3일 동안 조정폭이 컸단 말이죠. 그쵸. 불안함도 있고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방금 이규경 과장도 글쎄요 부자들도 오히려 4,000p쯤 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다시 한번 노크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편다송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좀 관망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고 심지어 실적이 좋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분위기 전환이 돼서 네. 계속 잘 갈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악재는 사라졌다. 네, 악재도 사라지고 음. 호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게 이제 컨센서스예요. 이럴 때 솔루션은 어떻게 주십니까? 네. 솔루션 얘기 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느끼는 제가 체감하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우리가 4,000포인트가 어색했었고 네. 이런 이제 지수를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너무 그 4,000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아도 물론 조정이 좀 힘들었지만 네. 3,500까지 가고 이런 일이 좀 밑으로는 안 빠지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4,000 쪽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조금 우리 국내 시장에도 좀 믿음을 가지시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 믿음 얘기하면 좀 불안한데. 네. 믿음과 사랑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물론 이제 네.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한국 주식을 사야 돼, 미국 주식을 사야 돼요라고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이긴 하지만 시장 그 글로벌 시장 중에서 어떤 특정 국가를 꼭 눈여겨 봐야기보다는 우리가 통화적으로는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사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업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오늘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서 네. 이 기업 가치 그걸 많이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 달에 라인업을 짤 때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11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이날을 이규영 과장을 라인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듣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인적 익명으로. 물론 익명을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거의 정기 분포에 있는 분이거든요. 대부분 지금의 이런 심리가 맞단 말이죠. 악재는 소멸됐나? 그런데 한 발짝 먼저 가 있는 글쎄 부자라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산의 증시 속도가 더 빠르고 크니까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까가 매우 중요한 저의 포인트였거든요. 네. 어때요? 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일단 뭐 지금도 AI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셨지만 늘 일정 부분은 AI와 뭐 우리가 전력 지금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은 항상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거품론이 얘기가 나올 때는 조금씩 비중이 줄어들기도 했었지만 늘 비중을 싣고 가고 있고요. 그 외에 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외에 현금 자산이 조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그 좀 위험을 찾기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조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금성 자산을 채권도 또 사실 금리가 애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채권을 대부분 샀겠죠.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채권을 늘 이제 채권으로 안전자산을 관리하던 분들이 채권으로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네, 고민이 좀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원래 달러로 보유했던 분들이야 괜찮은데 이제 또 국내로 갈아타려고 어느 정도 환전해서 국내로 갔다가 정리하고 다시 미국 국채를 들어가려다 보니 환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대안으로 가져왔던 그 사모 신용대출 펀드 네. 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뭐냐면은 그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12월에도 동결될 수도 있고 좀 불안한 심리가 있잖아요. 이런 금리나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 시장과 상관없이 일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좀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요. 고정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체 투자 그리고 비상장 이런 부분이 딱 일정 비중으로 되어 있어서 뭐 자산가들의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확히 다 일률적으로 하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로 제안을 드리고 있어서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이 한 30-40%. 네. 그리고 이제 채권도 근데
일단 비중은 늘 20-30% 정도는 보유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특히 달러로 자산을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로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외의 자산 중에서는 이제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할 때 저희가 대체 상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모 신용 대출 펀드, 예, 이런 것들로 좀 안내를. 사모 신용 대출 펀드 그게 기대 수익률이 지금 몇인데요? 기대 수익률은 이제 최근에 상품을 예로 들면 연으로 한 8% 정도 7% 예, 배당을 받을 수 세전 있고, 예. 세전 7% 그러니까 예금 이자의 한 WT 반 하프 이렇게 한 2배 예. 반 정도.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매체를 통해서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걸 안내드리는 거고, 이런 상품은 또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무로 저희가 가져오다 보니까 아 잠깐만 3호면 이거 뭐 한 3억 이상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최소 가입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달러로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달러예요 또? 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근데 좀 환율에 대한 부분도 네. 이제 많은 항상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금리랑 환율 문제인데, 환율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다라고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1,460원, 70원 이렇게 되지만 이게 과거처럼 1,300원 밑으로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달러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환전을 하셔라. 그리고 이 상품으로 달러 상품 가입하셨다가 해지를 하셨을 때 다시 원화로 환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쭉 달러로 들고 가시는, 예, 통화를 분산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다서 아나운서 방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치고 지금처럼 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멘트 자체는 뉴노멀이다. 이대로 갈 거다라는 거 들어보니까 실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환율이 더 떨어지진 않고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전 설득 당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렇게 요즘에 쉽게 올해- 설득이 잘 안 되던데. 올해 편다서 아나운서가 참 좋거든요. 대내외로 네. 표정이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잘- 여유로워졌어. 여유로워 네, 보이시네요. 여유로워졌어. 자,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높은 지수 또한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이런 대안 상품도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그렇다고 전반적인 솔루션이 대안 상품으로 다 가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솔루션을 보통 드립니까? 일단 저는 그 버블이 실제 아니라고 해도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현금적 자산으로, 예, 좀 보유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 현금 비중이 또 늘어나면 이 현금을 어떻게 놀릴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사모 상품은 또 가입도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상품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자산 배분 전략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까 AI 기술주, 방어주, 현금 비중, 글로벌 분산 이렇게 투자가 보통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네. 저는 이 구성을 크게 변하지 말고 비중만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AI 버블이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투자 초기 사이클로 보고 있고, 좀 그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잡히게 좀 구성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뭐 상품이나 추천드린 ETF를 준비를 해오면 좋은데 네. 그런 부분을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준비해서 딜리버리하면 안 되는 시국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늘 사실 뭐 사모 외에도 공모 펀드랑 우리가 잘 아는 ETF들로 좀 포트폴리오도 짜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센터를 좀 변경하면서 저도 조금 한번 포트폴리오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업 중인데, 지금 또 센터도 이전을 했고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겠다. 예. 내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예, 쇄신. 쇄신. 네. 다음에 출연하실 때는 예, 그 바뀐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볼 수 예,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꼭
제가 아까 고액자산가를 위한 네.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또 보시는 분들 저와 같은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관심 있는 상품들로 좀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뭐 네. 다방면적으로 커버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 같은데 오늘 뭐 이 네. 얘기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올해를 복귀해 보면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SK하이닉스 말고 반도체. 반도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거의 아까 뭐 댓글도 잠깐 종교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근데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그 이면에 제 뇌리에 들어오는 것 또 다른 키워드는 레버리지입니다. 가히 레버리지 공화국인가 싶을 정도로 상품에 레버리지 안 들어가면 안 팔려요. 2배, 3배 맞아요. 난리가 났어요. 물론 그것을 자칫 언론은 비트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기회를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뭐 조건, 채널일 수도 있으니까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도 의아한 게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신 손님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안정추구형이신 거예요. 그 부자들이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이나 위험자산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익률 하지만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권유를 드렸는데 애매하다고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세상이 다 코스피가 70% 오르고 있는데 예. 안정적이어서 5% 언더의 상품이 나에게 무슨 매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손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까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것들로 직접 매매를 하고 계셔서 혹시 생각이 바뀌셨냐고 여쭤보니까 이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 증권사나 어떤 PB나 어디 타인에게 맡길 때는 이게 위험한 건 싫고 위험한 건 싫지만 ETF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그 주가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안정 추구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 속에는 조금 이런 레버리지, 새로운 포모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레버리지 상품이 무분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드리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너무 많이 급락한 이건 레버리지 말고도 어떤 주식이나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에서는 때로는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쓰실 수도 있죠. 근데 너무나도 포트폴리오에 레버리지로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우려스럽다. 저도 특히 그것도 비투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뭐 현금 자산이 많고 그런 분들이야 그 일정 부분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자산을 모아가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에는 레버리지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하는 상품에는 레버리지가 금지돼 네, 있고,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속성이 어느 순간 뭐 단기 투자, 잦은 매매, 음. 또 기회, 타이밍 뭐 이런 걸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니즈, 수요가 있으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상품이 잘 팔리는 그 근간의 포모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점에서도 레버리지 상품은 잘 팔립니까? 네, 레버리지 상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 저희에게 레버리지 상품을 요구하시거나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주로 개별적으로 스스로 매매하시는 분들, 스스로 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특히나 레버리지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근데 어떤 심리지? 예를 들어서 이유경 과장과 1대1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장기간 고객으로서 안전 추구용으로 연퍼센트 한 7% 정도 수익률을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권유하겠어라고 해서 뒤돌아서는 내가 지금 빨리 근데 저 그 심리를 알 것 그지 같아요. 알 것 같지? 그런 그러니까 거 같지 않으세요? 네, 뭔가 내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을 바꾸긴 싫지만 그렇게 한두 개 정도는 내가 혼자 한번? 내 레버리지 도전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알았어. 그럼 말립니까? 아니면 그냥 아웃 오브 안주? 방치입니까?
아니죠. 말리진 않고요. 저도 꼭 레버리지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저도 필요할 때는 권유 드리기도 합니다. 권유 드린다기보다 지금 시점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겠다고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이미 직접 투자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저는 최대한 본인의 그 성향을 좀 존중하는 편이라 그래요? 네, 말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B라는 룰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하지만 재테크에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 아닙니까? 네. 때론 파트너가 좋은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이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할 때는 이유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이신가? 무서운데요? 무섭잖아 갑자기. 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 틀렸다 맞다라기보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긴 하죠. 그리고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손님이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확인해 달라. 그럼 제가 그런 걸 수정해 주는 부분을 하는 거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소통을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으니 다만 무지성 투자가 아닌 고객이 자기의 기준에 남아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 선상에서 벗어나거나 약간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 짓궂게 여쭤봤냐면 저희가 12월 11일 날 행사하잖아요. 네.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100개 특집으로 공개 세미나 하는데 그때 밥보다 투자 하나에 출연하는 모든 PB들이 오셔갖고 상담 부스 열어요. 그래서 지금 이유경 과장이 얘기하는 지금 아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조만간 알겠습니다. 네. 네, 분명히 공지해 주셨을 건데 네. 제가 그렇죠. 워낙 다시 바쁘다 몰랐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상담 부스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대면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물어보고 싶다. 그럼 그날 오셔야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가야겠네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솔루션도 등등. 근데 댓글에서 저 아파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아픈 게 아니라 네. 립스틱을 바른 걸 깜빡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아파 근데 지금 보이나 봐요. 실물로는 네. 엄청 건강하고 있으시죠. 화면이 입술 그렇게 색깔이 나왔을지. 네, 아. 없어서 그렇지 제가 아프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컨디션 좋잖아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더 약간 앳돼 보이는데요? 스타일도. 머리를 좀 위로 네. 묶어서 올렸어요. 네. 지난주부터 제 느낌인데 약간 앳돼 보이고 싶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 그게 보이세요? 딱 대학생들이 나온 이후부터 그러니까. 제가 좀 아.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대학생들만 또 나오니까. 어찌됐건 네, 편다성 아나운서는 안 아프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AI 슈퍼컴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네. 슈퍼컴을 뭐 진작에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수요가 좀 증명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구축된 글로벌 AI 컴퓨터 대수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AI 연산 성능 규모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AI 뭐 지금은 또 블랙을 얘기하지만 이게 뭐 6개월 뒤에는 또 새로운 칩이 계속 나올 거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규모로 저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컴 수요가 증명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더더욱 아까 버블에 대한 논란은 네. 이런 것들로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버블이 껴있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버블이 이제 꺼지고 나서 결국 살아남았던 건 주도주 그리고 핵심 뭐 이익이 계속 성장했던 기업들, 핵심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뭐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가치가 뭐 스터디를 좀 많이 해서 이 가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많이 가격이 빠질 때는 계속 담아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네. 뭐 AI 성장이 지금 뭐 1, 2년 안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초입에 들어가 있고 슈퍼컴도 그걸 증명하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점 내에서 네. 이제 더 센터필드 W 직위를 차치하고 어떠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유경 과장은 어느 쪽에 선택합니까? 나의 순입니까? 직급 순입니까? 아니면 자기 비유의 순입니까? 등등. 어떤 그
의견에 뭐 따른 의견이 자산 배분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는 현금, 아니 아. 나는 주식은 난 채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때 본인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면서 선택하는 겁니까? 왜 여쭤보냐면 최근 미국의 IB들 대표적인 선수죠.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붙고 있잖아요. 한쪽은 긍정론, 한쪽은 부정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네. 빈센트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는 좀 본능인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부분은 능력이다라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능력을 것 같아요. 키우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얘기는 장이 안 좋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오늘 실적 발표 전에도 너무나도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와중에도 긍정 낙관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예. 네. 하지만 그게 무조건은 아니고 그 이유를 또 들어보겠죠. 네.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분이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보통 낙관론으로 따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어땠어요? 비유가? 지금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이들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상이한 뷰가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네, 맞아요. 일상 뭐 조정이 왔다 지금은 꺾어야 된다라는 뷰가 있었던 것도 같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글쎄 그 부정적으로 보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왜 좀 바뀌었나 싶기도 하고 일단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았지만 월가에서 낙관론을 언급했던 쪽을 보면은 네. BOA 같은 경우에는 AI는 긍정적이지만 긍정론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도 긍정적이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있으니 해지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고 네. JP모건에서는 말씀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JP모건이 최근에 어쨌든 쇼피 비슷한 뷰를 쳤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고객이 얼마나 떠나갈지 저 초미에서도 관심사긴 한데 어찌 됐건 아까 말씀 주셨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본능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능력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는 좀 더 능력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면서 그런 이유를 들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말씀대로 좀 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되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즘 힘들어요? 요즘 힘든 것 같은데? 예, 이제 저도 이제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워낙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저도 좋은 것 같은데 좀 찜찜한 부분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 분들도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제가 혼자 긍정적이면 안 되고 네. 또 긍정의 이유를 찾아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능력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규경 과장이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여론과 컨센서스가 있을 때 나 이규경을 찾아오면 내가 언제든 논리적으로 그래야만 되는 그럴 수 있는 긍정적인 리스트들, 단서들을 갖고 있겠다. 네, 12월 11일 날 상담이 매우 기대됩니다.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게시판이 들 텐데 네. 글쎄, 그때 뭐 한번 빙의해 볼까요? 그때쯤 아무래도 되면 네, 연말이니까 뭐 세제 이슈라든지 또 상품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더구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정기분포상에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편다성 아나운서랑 비슷한 포트폴리오 아니었을까요? 돈도 한번 벌어봤고 근데 다시 들어가자니 좀 비싸졌고 내가 처음에 산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고 투자를 안 하다니 포머가 오고 이럴 때 뭐 각각 글쎄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찾아가겠지만 그래도 이유경 과장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이런 거 해줄 수 있다. 그런 PR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험자산, 주식을 하고 있지만 주식보다는 조금 자산 관리 그리고 연금 상담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왜냐면은
저희 또 워낙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연금 그리고 세금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배당에 대한 그런 것들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많이 있지만 네. 이게 또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직접 얘기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오신 분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짜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나 개인 세금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면 상담해 주시나요? 일순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이러려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자산을 뭐 가입해야 되나? 아니면 계좌를 얼마나 계산해야지 맞아요. 내 얘기 들어주지? 사실 문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유경 과장만 높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문턱을 12월 11일 날 낮춰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여전히 우리는 공부할 게 많고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식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입니다. 착한 기업? 착한 기업은 예. 어떤 기업이죠?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거버넌스가 건전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 네.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착한 기업. 최근에 글쎄 이번 정부가 들미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의 최우선이 되는 종목과 산업과 업종 그 위에 가장 선도가 되는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뇌리에 박히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역삼동이죠? 네. 더 이유경. 센터필드 W. 네. 그렇죠. 네. 더 센터필드 W. 이유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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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발음 좋았는데 더 센터필드 W. 더 센터필드 W.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글로벌 증시, 이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26년 시장의 중심이 될 핵심 테마와 주도 종목을 점검해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투자 전략의 야전사령관 이선엽과 바이더딥 코스피 4천을 예측한 여주사 빈센트의 2026 매크로 투자 전략, 그리고 하나증권 베스트 PB 3인이 전하는 슈퍼리치들의 투자 키워드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의도 2026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희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윤희 PB입니다.
네, 이은희 PB 오늘은 우리 어떤 뉴스 있는지 먼저 쭉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뉴스 있었나요? 네, 오늘 가장 큰 뉴스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요. GPU가 모두 매진됐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매출이 아주 잘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시간으로 데이터 센터, 비트코인 최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간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온기가 우리나라 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저희 반도체 주들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전이 영업이익이 147% 증가 전망이 있고 하이닉스 영업이익 15조 원 돌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 켜져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원래는 인하를 한다에 좀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 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도 FOMC 12월에 그 동결 가능성이 67%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게 고용이 안 좋을 거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물가 우려만 지금 두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FOMC 10월 회의록 보시면 다수 위원들이 12월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회의 참석자 19명 중에 실투표권 12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런이나 월러, 보험원 같은 비둘기파 이사들은 12월에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제퍼슨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동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I 버블론만큼 우리 우려감을 자아냈던 게 12월 달 연준의 행태였는데 연준의 행태는 아직 바뀌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악재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긍정론으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연준의 이 행태조차도 좀 더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긴 한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략 3% 정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3천억가량 순매수 진행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6천억가량 코스피 매수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소폭이지만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거의 60일선까지 근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탄핵 시점까지 ADR이 내려오면서 어제는 정말 과매도 구간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21선 지금 근접하고 있는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볼까요? 오늘 화장품주 네. APR이 지금 8% 넘게 상승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어저께 누구였죠? 정혜민 PB. 네. 제가 화장품을 좋아한다고 화장품 업종을 네, 저희 바람대로라도 어쨌든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를 가져왔는데 울타에 입점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판매량이 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반사 수혜로 우리나라 화장품도 뭐 파라다이스 이런 JK의 이런 롯데가 뭐 호텔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화장품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또한 9% 지금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하나씩 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들이 다 같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다 4, 5%대 상승 중이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원 복귀했고요.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오늘 다 빨간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반도체가 흐름이 강했고 오늘 바이오도 수급이 좀 좋은 점 알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전선주도 강하고 카지노, 호텔, 두나무, 네이버 관련해서 합병 때문에 두나무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며칠간의 울분을 토하던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중동에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네.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쿵짝쿵짝 뭘 하는 것 같은데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하면서 저희 8대 분야 쪽으로 협력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볼 게 AI 반도체 쪽과 원자력 쪽과 이 방산 쪽 이 세 가지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원자력, 국방, 방산, 기술. 오늘 원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원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네. 거 느끼지 않아요? 그냥 이거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바로 그냥 로봇 같아. 네. 뭐 툭 하고 보고. 바로 1초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 거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제가 소스해 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 78,400원으로 5%가량 상승하고 있고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9%가량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승 종목이 거의 1,000개, 2,000, 지금 코스피만 783개, 코스닥도 지금 1,300개가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 산업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좋아졌나요?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유동성 보릿고개 지나가나라는 이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TJ 잔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TJ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얘기죠? 네, 미국 네. TJ가 지금 어떤 거냐면 정부가 세금을 받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아주는 곳입니다. 정부의 그냥 장부 계정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TJ 잔고가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줄어들고 있다. 유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TDA가 7월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지금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서 지금 9,500억 달러까지 채워버렸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AI 거품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빠지고 위험 자산들 대부분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TGA 계좌라는 게 미국 정부가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카운터파티인 반대급부로 시중에는 맞아요.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정부에 이렇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중에는 반대로 돈이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지금- 풀려요? 지금 곧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지출이 재개되기 때문에 TJ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지금 12월 1일 같은 경우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TJ익이 방출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도 되게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고요. 제가 12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때문에 힘든 시기가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11월처럼 변동성은 크게 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말로 갈수록 유동성이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그 있다라고 말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에서의 근심거리 중에 마지막 남은 게 있다면 미국의 네. 중앙은행의 행태, 그러니까 네. 12월 FOMC인데 그러니까 네. 둘째 주에 예정돼 있죠. 지금 어쨌든 컨센서스는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우세하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유니 PB가 말씀하시는 것은 12월 달에 그 분수령만 잘 해결된다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하프니까 지켜보자, 보수적으로 보자. 어떤 쪽에 무게가 있어요? 저는 원래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지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껴요? 어제부터 정혜민 PB부터 좀 조심하자는 얘기가 좀 있나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요? 네. 갑자기? 네, 그렇다 봅니다. 네. 자, 바이오로 바이오 시대라고요? 네, 바이오로 바이오 시대입니다. 일단은 에이빌 바이오가 지금 그랩바디가 일라엘리의 기술 이전이 되면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요즘 들어 붙는 모습인데요. 일단 크리스마스 전까지 약 1개월은 기술 이전 이슈가 가장 활발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텍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저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이오텍이 이제 11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바이오텍은 지금 수급이 붙고 있지만 제약사는 이벤트 전이라 아직 조용하거든요. 이 1월 초까지는 이
제약사 이런 친구들도 비중을 조금 확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법 개정안이 어제나 이제 그저께로 좀 발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지주사, 증권주들도 산발적으로 움직이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물론 오늘은 올라가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국장이 11월 들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진 구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기관들, 이 투신들과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해 놓는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증권주는 어때요? 증권주? 네, 증권주 네. 한번 보고 갈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1.58% 상승하고 있고 키움증권도 2%가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윤희 PB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11월 시작하고 신고식이 좀 박했다라는 얘기, 우리 국장 얘기입니다. 네. 3,000피, 4,000피 오르락하면서 1위일비 했는데 그것은 AI에 대한 거품론이 거의 근저에 깔려 있었는데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 새벽으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AI 거품 같은 경우에 논란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리지 않은 시장 속에서 지금 급락폭이 좀 과한 측면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국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환율도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나 컸었거든요. 그 이유가 하반기 아시아장이 유독 우리나라가 좀 급등을 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외국인 쪽에서 나타난 것 같고 11월도 이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보여준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직 연말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지속될 수 있겠지만 내년 초까지 그래도 반도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야흐로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아, 있습니다. 바이오? 네. 오후장에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후장에도, 좀 네.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오늘 오후장부터. 오늘 오후장만 말씀드리면 네. 기관들이랑 연기금 뭐 사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봐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좀 달라졌네요. 네. 뭔가 좀 스킴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동안 탐욕만 있었던 저희 코스피가 지금 관망이 되게 많고요. 매우 탐욕도 지금 뭐 삼바 외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이게 어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이랑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 이런 현대중공업도 지금 매우 탐욕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고 원전 같은 경우 우주 방산도 지금 관망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UAE 지금 이 협상도 나온 상태에서 원전도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외에는 대부분 관망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밥보다 숫자 하나가 우리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 이종원 팀장 바이오 얘기했었던 거? 제가 없던 없었나? 화요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맨날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이오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네. 바이오의 가장 요즘에 객장에서 네. 많은 문의를 주는 종목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가장 지금 코스피 상장이 예정된 알테오젠에 대한 지금 문의가 끊임없이 있는데요. 이전 상장. 네, 이전을 네. 곧 할 거고 주총이 머지않아 있을 건데 이 코스피 이전 상장뿐만 아니라 지금 기준 시가총액과 유동성으로 보면 코스피 200에서도 200도 편입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차트 네.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은 최근에 어떤 행보예요? 네, 알테오젠 보여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전 상장이 코앞이다. 음. 그러면 이미 기반형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대비 빠지면서 약간 파랗게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2.96%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추세는 좀 기대감이 붙었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죠? 그쵸? 근데 코스피를 이전 상장해도 이윤희 PB가 지금 갖고 있는 마켓 사이즈를 보면 코스피 200 안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일단은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아주 좋은 효과로 발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이윤희 PB가 그래도 매주 한 번씩 나오시는데 네. 오늘따라 더 척척박사네. 네, 오늘 음.
AI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어떻게 된 거죠? 아,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또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 빨라졌는데 저 댓글에 너무 말이 빠르다고 해가지고 정신 네. 바짝 차려져가지고 아, 근데 또 반대급부로 제 방송할 때 네네. 요즘에 다 1.5배속으로 듣는데 아. 정배속으로 들어도 참 좋다라는 이런 댓글도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럭키비키 예, 사고네요. 아, 그렇죠. 자기의 캐릭터를 계속 네. 가져가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야흐로 우리 공식 질문이죠. 오늘의 옷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 보고 빠진 섹터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세상을 살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오늘은 바이오를 보자. 부천에서 오셨죠? 이윤희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근데 사실 매일 하다가 음. 이틀 쉬니까 음. 어제랑 그저께도 방송을 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헛갈렸잖아요. 바로 네. 옆에 맨날 있으니까. 자 내일은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한 달 전부터 기획해갖고 이분이 오십니다. 어떤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든. 네, 저희 거의 한 달여간 네. 매일매일 시황 코너에서 공포 탐욕 지수 보셨잖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 내일 오셔서 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 네.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물어 뜯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름부터가 왠지 공포 탐욕 잘못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자, 내일. 알겠습니다. 저희 이벤트도 하고 있죠? 네, 저희 치킨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방송을 보시고 이 부분 정말 좋았다 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신청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금요일에 5분을 추첨하고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7시부터 행사를 한번 하고요. 지금 많은 성원에 의해서 전부 이제 마감이 거의 네. 임박했는데 그때 오시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보다 투자 하나 모든 출연진들이 다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특히 A부터 Z까지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그냥 개인기를 펼친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